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치솟는 원달러 환율, 델타 변이의 휘청거리는 증시,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3,300포인트 이상을 상회했었다가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3,21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하루 이틀 정도 휘청거리다가 어제 1%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아리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한국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한국장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를 크게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양대 증시는 한 차례 흔들리긴 했지만 최근에 1, 2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은 사실이죠. 지금까지 오른 게 얼만데 최근 조정은 약간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 몇 개만 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버블 전문가인 제레미 그랜섬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주식시장의 강세는 11년 상승장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최고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역시 지금 폭락의 전조가 보인다. 전 세계의 역대급 투기적 버블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폭락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레미 건들락은 주식시장이 원사이드로 움직인다고 예상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늘 고점 징조가 보이거나 추매할 타이밍이 보이면 여러분께 영상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늘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도 저는 전체적인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늘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는 지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가 피크를 칠 때에도 이것은 일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야. 결국 디플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거야. 이런 의견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디플레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신기술 도입을 들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은 비용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신기술 관련주, DNA 시퀀싱,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곳에만 투자를 하고 있죠. 캐시우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이야. 우리 아크인베스트는 이러한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1년 단위로 수익률만 평가할 거야.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은 생각이 갈리는데 블랙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 봅니다. 물론 저는 좀 전에 설명드리긴 했지만 제가 3일 전에 코스피 최고점에서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자. 약간의 일시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자. 하지만 이것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자. 이런 식의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여러분 잘 버티셨나요? 혹은 잘 줍줍을 하셨나요? 최근에 코로나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렌스는 지난 3월 이후 증시의 대세 상승이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종식될 것이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이어져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새로운 봉쇄 조치가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낙관론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 경제 성장은 정점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둔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작년도 코스피 2월 3월 달 주가 차트를 확대해 봤습니다. 이때에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는 처음 맞는 악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첫 번째를 악재로 인식하지 그 다음부터는 작은 소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코로나 치사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쪽 차트가 영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이고 아래쪽은 영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차트인데요. 최근에는 좀 더 증가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코로나 사망자 수를 보세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백신 효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든 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파력은 빨라지지만 치사율은 낮아지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고 델타 변이가 완전한 악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보급이 느린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의 증시 타격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글로벌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기 침체는 곧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를 불러올 가능성은 충분하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에 1.7%대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그 근거 중 하나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마냥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 봅니다. 어제 열린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1.3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경기 침체 한쪽 사이드로만 시장이 움직이진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약간 한숨 돌렸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욱더 중요한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92.1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3월 달에 달러 인덱스 피크치가 93.5였는데요. 여기까지 가지 않고 달러 인덱스가 92.8 이 부근에서 피크를 형성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한풀 꺾였다.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국채금리 상승 역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조금 낮아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미국의 연준 의사록에서는 일부 연준위원의 테이퍼링 발언이 있었지만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지금은 테이퍼링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7월 말에 연준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때 역시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혹시나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채금리는 이를 반영해서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연관되어 있는 2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최근 연준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자 2년물 국채금리는 쑥 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이유로 2년물 국채금리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돈을 푸는 움직임?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을 길게 연장시키려는 움직임, 이것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는 인플레에 대한 목표 타겟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인플레 목표 타겟을 2% 바로 아래에서 2%, 2%로 수정했습니다. 즉 2% 바로 아래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돈을 풀게, 이러한 기조에서 2%는 도달해야 우리가 돈을 풀게, 이렇게 조금 더 통화 정책에 대한 인내심을 표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풀겠다, 이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더욱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로 저는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드 스프레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은행 간 거래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은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에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이 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신용 경색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로나 경제 위기 때 테드 스프레드가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드 스프레드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유동성이 넘쳐난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증시는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증시는 무조건 V자 반등을 보여줄까요? 7월달은 연준회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증시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만큼 상승 각도는 낮아지면서 여러 차례 우리를 테스트할 기회는 많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적인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이렇게 상승 각도를 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릴 테니 앞으로 블랙 채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